네,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제철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항목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총 4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600자 작성해야 되는 글자수,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면 각각의 항목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시죠. 우선 1번, 본인 성격의 장단점을 자신의 성장 과정과 경험을 기반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과정이 경험이니까 경험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 여러분들의 성격의 장단점을 보여주세요가 아마 메인일 텐데 성장 과정에 기반해서 써야 됩니다. 우리 성장 과정을 쓸 때 궁극적으로, 그리고 좀 항상 자주 쓰는 게 있었죠. 바로 가치관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 동안 자라오면서 앞으로 나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혹은 이러한 방향성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정확히 정립해둔 그러한 기준 하에 그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행동을 하게 되겠고, 그 행동의 결과 몸에 배게 된 성격적 특징들, 근데 그 성격이 장점으로 발현될 때 혹은 단점으로 발현될 때를 써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말하면 성장 과정의 가치관,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딱 정립하게 된 가치관, 그 가치관이 몸에 배면서부터 나타난 성격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장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와 단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 각각을 써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 관련해서 각각 항목마다 개요를 제가 예시와 함께 써두었기 때문에 요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 1번에서는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성격의 특징, 장단점을 보여주는 항목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 가치, 고객 최우선, 도전적 실행, 소통과 협력, 인재 존중, 글로벌 지향, 이 5가지 중에 여러분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실천했던 사례, 경험을 쓰는 겁니다. 경험을 써주는 건데, 이와 관련한 경험을 써주는 거라고 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가끔씩 강조드리는 부분, 그냥 단순히 문항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선택해 볼까요? 고객 최우선,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을 만족시켰던 경험을 작성해 주세요. 내지는 소통과 협력,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목표 달성을 이뤘던 경험을 작성해 주세요. 라는 항목과 지금 현대제철의 이 항목,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 가치인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 실천을 했던 사례, 물론 한 가지는 아니지만요, 이것들을 실천했던 사례를 작성해 주라는 이 항목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냥 협력을 통해 공동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을 써주세요랑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 가치인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실천했던 사례, 당연히 왜 우리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 가치, 인재 존중, 소통과 협력, 고객 최우선,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것을 핵심적으로 중요하게끔 생각하는가에 대한 이해도가 한두 줄 정도 녹아져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일단 현대제철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내에 있는 계열사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그룹 핵심 가치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은 현대제철이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핵심 가치가 왜 현대제철 내에서 중요하게끔 받아들여지는 핵심적인 가치인지 이해하는 그런 한두 줄을 꼭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서본결, 여러분들의 경험, 실천 사례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2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600자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선택할 것 같고요. 또 저만의 차별화된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한 가지를 선택하되 나머지 그럼 5가지 중에 4가지는 못 쓰는 거네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가치과정적인 요소에 이것 중에 하나를 써주시고, 나머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또 나머지 하나를 또 써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제가 예시를 드는지는 말씀드린 대로 뒤에 그 항목마다 개요를 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무튼 2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해도 되지만 그 선택한 내용들이 현대제철에서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가를 한 번 정도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들어가면 더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3번, 본인이 회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 회사 선택 기준, 회사 선택 가치네요. 그리고 현대제철이 왜 가치에 부합하는지 의견, 가치에 부합하니까 지원하겠죠. 다시 말하면 회사 지원 동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맨 마지막 궁극적으로 그래서 지원합니다 라고 끝맺음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치에 부합하네요 라고만 쓰셔도 돼요. 하지만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에 부합하니까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끝맺음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회사 지원 동기구나 우리 정리해 볼 수 있고요. 4번, 직무에 지원한 동기, 여기는 바로 직무 지원 동기 물어보는데, 그리고 해당 직무에 여러분들이 적합한 이유와 근거를 경험이나 전공 배운 것들, 지식들을 바탕으로 연계해서 서술하여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원한 동기, 적합한 이유, 여러분 왜 지원했습니까?
적합하니까 지원한 거예요. 근데 왜 적합하죠? 그걸 잘할 수 있으니까 이 일을 하는데 적합한 사람이고 그래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한 겁니다. 쉽죠? 그냥 하나의 흐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정리하면 이거는 직무 지원 동기인데 직무 지원 동기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하냐면 역량형으로 푸는 게 필요하겠죠. 이런 역량들을 이 직무자는 역량을 가지고 이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난 그걸 역량을 갖추고 있다. 다음과 같은 노력들을 통해서. 그래서 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한다. 이 정도의 흐름이 될 거고요. 4번에서 직무 역량이 딱 나타나네요. 그렇죠? 1번에서 가치관과 성격적인 특징, 여러분들의 인성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2번은 일단 뭘 써도 되니까 일단 체크를 해두고 3번에서는 회사 지원 동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3번 했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가치, 기준, 그리고 현대제철이 거기에 부합하는지 복붙, 기준에 다른 거 쓴 게 있으면 복붙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철강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저라면 이렇게 써서 차별화를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것이 어째서 철강 산업 내의 현대제철에서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지 부합하는지라고 써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현대제철이 왜 부합하는지를 써줘도 되는데 철강산업 내의 현대제철, 철강산업 내에 다른 무슨 스틸, 아주스틸, 세아 이런 회사들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왜 현대제철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고 나머지 2번은 저런 5가지 중에 다른 항목들에서 나타나지 않는 다양한 요소들. 맛보기로 살짝 말씀드리면 저는 1번에 저 가치관과 성격의 장단점을 쓸 때 소통과 협력, 배려심을 쓸 거예요. 예시로 써놨습니다. 제가 또 왜 배려심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회를 만들어가는 삶이 중요하잖아요. 그 연장선상으로 항상 어떤 가르침으로 인해서 소통과 협력,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 삶의 중요한 지표, 가치관으로서 설정을 한 거야.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때 갖게 되는 나의 성격적인 장점이나 단점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라는 게 1번에 풀어지고요. 3번에는 저는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도전이라고 쓸 겁니다. 써놨어요. 그리고 도전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서 보여주죠. 여기서 보여주고 여기서 보여줘요. 도전을 어떻게 풀어내는지는 이따가 개요로 보여드릴 거고 그러면 벌써 2번에는 도전 3번에다 썼고요. 소통협력 1번에다 쓸 수 있어요. 그럼 고객 최우선 또는 인재 존중 또는 글로벌 지향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넌지시 이렇게 어필할 수 있죠. 분명히 내가 현대자동차 그룹 핵심 가치 2번 항목에는 하나만 선택해서 작성을 하더라도 나머지 2항목에서 그 외에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2개가 고루고루 드러나는 나의 인재로서의 모습 괜찮은가요? 이런 식으로 전략적인 항목, 키워드들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성격의 장단점 쓰지 마시고 아무거나 가치 쓰지 마시고 이번에 저 핵심 가치를 좀 힌트 삼아서 쓰면 더 좋은 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은 직무 역량이기 때문에 저기다가 협력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가치관적인 항목에 소통과 협력을 쓴 거고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직무 역량으로도 보여줄 수 있으면 소통과 협력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써주고 저는 글로벌 지향, 인재 존중을 여기다 써주고 나머지 고객 최우선이나 글로벌 지향 중에서 이번에 하나를 선택해서 작성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핵심 가치를 최대한 많이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다른 거 제로 베이스에서 쓰지 마시고 핵심 가치에서 파생되어서 쓰는 글을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항목을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각 항목별로 예시가 들어있는 개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항목별 개요 작성 방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본인의 성격 장단점, 자신의 성장 과정을 기반으로 쓰는 건데 소제목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장점, 단점, 성격적인 장단점을 써주는데 성장 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요 가치관도 함께 노출이 되면 좋겠어요. 소제목은 뭐죠? 여러분들이 이 글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600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을 600자를 다 안 보더라도 그냥 이거를 쓰려고 합니다.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가치관과 장점, 단점을 보여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장단점이 나오기보다는 성장 과정, 일단 이 장단점이 나오기 위한 밑밥을 까는 거예요. 자, 가치관. 이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중요하게 자리 잡은 가치관 이거다. 그냥 제 인생에서 중요하게 자리 잡은 가치관 이거다. 라고 보여주시고 도대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라고 늘상 강조드리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외치면서 태어나는 사람은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기라든지 무슨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 가치관을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거라고요. 그것들을 보여주는 2-3문장의 글이 필요합니다. 한 단락에 2-3문장의 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전 이렇게 썼어요. 제 실제 사례는 아니고 그냥 한번 떠올려 보면서 썼습니다. 가게를 하던
분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게를 하시던 아버지를 보면서 항상 고객을 마주할 때 웃으면서 덤 하나라도 챙겨주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예상치 못한 덤 선물을 받아가면 더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뭐 더 소개를 해주거나 이 가게에 더 방문하려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자 결심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부터 먼저 배려하는 삶을 살자. 뭐 조금 비약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드는 겁니다. 요 가치관이에요. 여기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설정을 하고 나서 이러한 영향으로 뭐 중고등학생 때 미화부장, 저도 오랜만에 이 기억 끄집어내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 청소 도맡아서 아무튼 미화부장, 그리고 도움되는 할 수 있는 찾았고, 성인 되어서도 배려하는 삶을 위해서 봉사활동들을 실행하고 있다. 이것처럼 나의 가치관이 현재도 영향을 미치면서 중요한 인생의 기준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써주고, 그러한 가치관 그러니까 짧게 써주는 거예요. 두세 문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많아야 한 150자 정도? 200자는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맥스가 200자지. 150자 정도 써주고, 주로 써줘야 되는 건 장단점이기 때문에 이건 성장 과정은 이런 성격이 나오는 밑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퍼주고 배려를 해.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먼저 챙기는 배려심이 나의 장점이 되는 건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장점이 어떻게 잘 드러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보여주는 건 저는 글쎄요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여기서 이 배려심, 이런 성격적인 장점이 드러나는 사례가 짧게나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쌤, 장점을 쓰고 나서 성격의 특징으로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나서 뭘 써야 됩니까? 사례를 썼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성격적 특징이 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쓰는 거예요. 왜 장점인가?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챙기는 배려심이 있으면 뭐 갈등을 예방하고 아니면 문제를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 서로 간에 좀 시너지는 아니면 좋게 좋은 분위기상 조직 내에서 분위기를 좀 긍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일단 성격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발휘될 때는 성격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배려심, 배려하는 삶, 여기 예시에서 그게 장점으로 발휘될 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장점인지. 반면에 이제 문단을 나눠서 그러한 성격이 단점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계속 배려해주기만 하면 다른 친구들이 야, 쟤 잘 배려해주니까 이것 좀 부탁할까? 저것도 부탁할까? 라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부탁을 할 때 때때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거절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거절을 하게 되면 나의 인생 가치관인 배려하는 삶에 훼손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절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때때로 단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절을 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해주겠다고 하면 내가 개인적인 업무도 볼 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대로 완성도 높은 부탁을 못 들어주다 보니 부탁을 한 사람은 야, 이건 해주기로 했잖아 라고 하면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고, 이런 케이스들도 이런 표현들 때때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내용들,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물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굉장히 좋지만 일단 부탁을 받았을 때 냉정하게 바로 그 자리에서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내가 한번 내 지금 시간이나 스케줄 아니면 내가 할 일들을 좀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한번 말해줘도 될까? 라는 식으로 그 자리에서의 즉답을 피하는 것이 뭐 거절하는 것을 극복하는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겠죠. 요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장 과정의 가치관과 이에 기반해서 어떻게 장점과 단점이 그 밑밥인 성장 과정을 근간으로 해서 가치관에 파생되어서 쓸 수 있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격이 하나의 성격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양면적인 성격을 써서는 안 된다. 저는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 어떤 성격은 반드시 장점만 있는 거고 어떤 성격은 반드시 단점만 있는 것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통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몸에 배게 된 가장 큰 성격의 특징, 근데 그러한 성격의 특징이 장점으로 승화되는 케이스, 반면에 단점으로 조금 안 좋게 발현되는 케이스, 근데 당연히 발현됐을 때는 그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겠고요. 이렇게 써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봅니다. 정리됐죠?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현대장르적으로 핵심가치 5가지 중에 여러분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실천한 사례 2가지를 써도 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하나를 쓸 거고 서론본론 결론 하나로 쓸 거고, 대신에 선택하지 못한 다른 핵심가치들은 다른 항목에서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소통과 협력, 제 개인적으로는 1번에서 한번 써주는 것이 어떨까 싶고, 아까 1번에서 아버지가 덤 하나 더 준다, 고객 최우선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나마 좀 어필을 하려고 쓴 거긴 합니다. 그 예시를 위해 1번에.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글로벌 지향으로 한번 재밌게 써보려고 했어요. 글로벌 지향이 여러분들께 맡기면 글을 항상 해외 진출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을 만난다거나
사례라고 하면 배낭여행이나 어학연수를 가는 걸 떠올리는데 저는 오히려 좀 비틀어서 그냥 지금 이런 걸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파란색으로 쓴 거. 일단 소제목은 효과적인 대안 마련 방법인데, 자, 이걸 쓰라고 먼저 말씀드렸어요. 왜 지금 현대제철이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가치를 핵심 가치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썼죠?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당연히 어디서든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단순히 기존의 틀에 박힌 방법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 정말 뭐 철강으로 했을 때 유명한 글로벌 기업이나 아니면 글로벌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전략이나 우리가 글로벌로 생각해 볼 만한 표준이나 아니면은 예시들, 이런 것들을 빠르게 확인하고 분석해서 현대제철만의 노하우로 발전시켜서 우리의 경쟁력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제철은 글로벌 지향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해하고 있다 정도로 써주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로 그럼 현대제철이 그러한 핵심 가치를 어떻게 실제 발휘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 아니면 글로벌 표준들을 우리만의 방식대로 우리만의 노하우로 적용시켜서 경쟁력으로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쓸 수 있으면 써보면 좋아요. 저라면 찾아서 쓸 것 같습니다. 해외 진출이라든지 아니면 그 벤치마킹 했던 전략들, 이런 내용들을 좀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써주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예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좀 차별화되는 여러분들만의 글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생각하는 글로벌 지향 해외 진출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론 현대 진출도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인도 같은 데다가 해외 법인 설립해서 해외 사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했으면 남들과 똑같은 글이 낼 수 있으니까, 똑같은 글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한 발짝 더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내용들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이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 이러한 경험에서 이 문제 해결 과정 중에 이러한 자세로 문제를 해결했던 순간이 있다. 서본 결이 나오고요. 서론에는 그 배경이 등장하는 거죠. 어떤 경험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경험이었는데 그때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문제 발생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방법, 바로 이런 거죠. 글로벌 지향이죠. 이 글로벌 지향입니다. 글로벌 지향. 왜 글로벌 지향으로 해결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야겠죠. 그냥 국내 사례나 아니면 논문이나 아니면 교수님께 물어봐서 친구들이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여러분들은 글로벌 지향, 해외 사례들을 조금 더 분석해보고 해외의 비준이나 표준들을 벤치마킹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때 글로벌 지향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유로 나타나고, 이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별표 3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고 구체적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글로벌 지향을 실천을 했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과는 문제 해결과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향, 많은 분들이 당연히 해외 진출, 글로벌 사업, 비즈니스 이런 것들로 쓰시겠지만 이런 방법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거 파란색 부분, 요 예시 부분, 요 부분을 잘 밑밥을 까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글로벌 지향 편하게 해외 진출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한번 써봤고요. 3번,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현대제철이 왜 가치에 부합하는지 의견, 생각을 쓰라는 건데,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현대제철이다. 그러니까 가치가 바로 나와야겠죠. 가치를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다 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치를 실현하는 회사인가?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근데 저는 도전이라고 썼어요. 왜냐? 앞에서 다시 넘어가면 앞에서 도전적인 실행이 있거든요. 도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걸 보여줘야겠다. 나도 도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써주고 싶어서 도전을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이런 구조라든지 내용, 키워드들, 예시들은 제가 실제로, 맛쌤이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써서 현대제철을 지원하게 된다면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아무거나 제가 편하게 쓰고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예시 그냥 보여드리려고 이런 키워드나 아니면 내용들을 선별을 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저라면 실제로 어떤 키워드 어떻게 배치해서 무슨 예시로 쓸 건지, 앞에서 1번에 썼던 그런 아버지가 가게를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덤을 주면서 좋아하는 고객들의 모습, 고객 만족도 있잖아요. 고객을 지향하는 것도 있지만 소통과 협력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여러분들도 같이 제 의도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도전하는 회사인가를 써주고, 어떤 도전이냐 예시를 써주는 거죠. 저는 일상의 편리함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에 가치를 아는 회사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은 그에 합당한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왜 그 가치, 도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저는 예시로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단순히 상황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비전과 목표하에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도전하는 회사라면 여러분 또한 회사가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나 또한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그의 동기부여돼서 동기화돼서 나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는 원동력이 되고 궁극적으로 회사 당연히 발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나의 성장, 나의 열심히 한 성장의 기여분이 회사에 작용이 돼서 회사까지 성장, 모두가 성장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상의 편리함 창조하는 기업이잖아요. 우리의 이런 성장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쳐? 우리 사는 일상에 영향을 미쳐서 일상을 더욱더 편리하게 만드는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의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도전하는 회사인데 특히나 이런 도전을 끊임없이 하는 회사를 선택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요 한 문단이 들어가면 현대제철은 어떻게 그것에 부합하는지를 써주는 게 그 다음 문단인데 저는 철강산업까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십니까? 철강산업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봤을 때 과거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철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으면 사실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 인문계 분들, 상경계열 분들은 철과 관련해서 뭘 한 게 없어요. 사실 아이언맨 영화를 본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철강 산업이 되게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스타크 인더스트리를 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철강 산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히 면접에서 물어볼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 전략적으로 여기다가 한번 끼워 넣자고요. 일상에서 철이라는 소재가 갖는 의미나 역할, 활용성.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철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공장 다 철, 스테인레스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철이 굉장히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라는 걸 알고 있다 정도가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야? 일상의 편리함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이게 철강산업이구나 라는 걸 좀 넌지시 보여주는 거예요. 저라면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일상의 편리함 창조를 위해 도전하는 가치를 아는 회사다라고 앞에 밑밥을 깔아놨기 때문에 철강산업을 써주면서 일상에서 철이 갖는 편리함 창조와 관련한 의미를 여기서 밑밥에 좀 해결 딱 시켜주는 거예요. 철강산업 특징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일상의 편리함 창조를 위한 도전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거구나. 근데 일단 철강산업 자체가 이 친구가 보기에 일상에서 편리함을 창조하는 그런 업종이네, 산업이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철강산업에 몸담고 싶어하는 명분이 확실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철강산업 내에 다양한 회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회사 중에서 왜 현대제철인가?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도전을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것인가? 에 대해서 현대제철이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동차 분야도 있고 건설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이러한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회사로서의 도전하는 회사로서의 모습, 일상의 편리한 가치관, 그러니까 편리함을 창조하는 그런 가치를 잘 실현하고 있다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지원했다,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철강산업의 특징을 또 여러분들만의 차별화 요소로 가져갔으면 좋겠고, 철강업에 대한 이야기를 쓰라고 한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특히나 인문계분들, 이공계분들 중에서도 철 쪽 없는데 일단 이력이나 준비한 게 없는데 그냥 공고가 떴으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직무가 있으니까 컴공 IT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쓰는 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궁금해합니다. 왜 하필 철인가? 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기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문장에 저렇게 한두 문장 정도로 내용을 써주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될 수 있고 읽는 사람도 벌써부터 고민이 해결이 돼요. 시원해져요. 벌써. 속 후련. 그렇게 한번 우리가 써보는 겁니다. 가치를 선택할 때는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2번에 핵심 가치,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2번에도 핵심 가치, 3번에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핵심 가치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핵심 가치를 좀 연결을 지어주면 어떨까? 2번, 3번에 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넘어가면 직무 지원 동기, 근데 직무에 본인이 적합한 이유와 근거를 경험이나 전공 지식 이런 것들, 배운 것들 바탕으로 연계해서 서두르 주십시오. 이 직무 바로 우리 직관적으로 보여주자고 했어요. 소제목은 이 직무에서 이 역량과 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으니까 바로 첫 번째 문장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지원 동기 뭐야? 이 직무는 내가 가진 역량을 잘 발휘해서 잘할 수 있으니까 지원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다. 끝. 잘할 수 있으니까 지원하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합니까? 잘할 수 있는데 그거 할 수 있는 거 지원하는 거지. 그래서 그럼 조금 이제 설명이 부가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직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무자는 이 역량을 갖춰야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이냐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보시면 조직 내 이런 직무가 하는 역할이나 업무 좀 이해도 보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역할 업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이 역량 두 가지가 필요한 거야.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역량이 있어야만이 그 조직이 그 직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업무들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쉽게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정도로 무난하게 보여주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는 근데 이제 당연히 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다. 그럼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걸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노력들을 통해서 역량을 갖춰왔다.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이 포맷이죠. 1소가로, 2소가로, A 역량, B 역량. 이 경험들. A 역량의 경우에는 이 경험을 통해 키워왔다. 근데 이걸 키워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건 좀 진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키워드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슨 키워드? 배운 것이라면 어떤 과목에서 특히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다. 어떤 프로젝트에서 무슨 역할을 수행해서 어떤 것까지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었다. 라는 정도의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적으면서 그 역량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갖출 수 있다. 이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소가로의 비버 이 기억량도 마찬가지로 이거 써주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 있죠. 두 가지 역량을 쓴다고 했을 때 항상 우리는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드리기 때문에 A 역량은 이론적인 역량, B 역량은 실무적인 역량으로 써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 것, 전공이나 수업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 실무 역량은 알고 있는 걸 실천해본 것. 우리가 계속 알고만 있다고 해서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란 보장은 없어요. 그럼 많이 해봤다고 해서 또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란 보장은 없어요. 잘 알고 있는 걸 잘 적용해보면서 실무 경험을 잘 녹여봤고 잘 알고 있고 잘 해본 것과의 밸런스가 잘 맞았을 때 일을 진짜 잘할 수 있겠구나 납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만 강조하지 마시고 많이 해봤다라고만 또 강조하지 마시고 알고도 있고 해보기도 했고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버무려서 균형감 있게 쓸 수 있다면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까지. 그러니까 필수는 아니에요. 그냥 역량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하나를 쓰셔도 되고 두 개를 쓰셔도 되고 세 개를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가지를 쓴다고 하는 것이 좀 600자라는 글자 수에 어울릴 것 같고 두 가지를 쓰면 이론과 실무적인 부분들을 나눠서 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현대제철 또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많은 분들이 또 입사를 희망하는 또 대기업인데 현대 자동차 그룹이기도 하고요. 요 내용들 참고하셔서 자기소개서 작성 충분히 효과적으로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또 요청 사항 있으면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현대제철도 다른 또 어떤 구독자분께서 요거 요청하셨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는 거기도 해요. 이것처럼 여러분들과 항상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현김의 취업까지 채널이 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피드백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자기소개서 취특기 현대제철 편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